마이너스인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소비는 뭐 그럭저럭 여러분들 괜찮은 수준입니다. 2024년 1분기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나왔네요. 수입이 크게 왜곡을 시켰다. 이게 수입이.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큰일이 발생한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0.3 하면 마이너스란 숫자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수입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갑자기 관세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소비자 지출은 플러스 3%. 소비자 지출이 건실한 겁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순수출이 급락한 거죠. 마이너스. 이 세 가지 요인이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제의 기초 수요를 측정하는 소비자 및 기업 지출의 척도인 민간 국내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는 연간 3%의 증가율을 보였다. 아직 이런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민간 소비 지출이 크게 위축됐다는 증거는 1분기에 관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은 연간 1.8% 증가해서 2024년 마지막 분기의 4%에서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미국 경제를 주도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급증 효과가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소비자 지출은 3%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성장률 기여도를 보게 되면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건실하고 플러스 2%, 기업이 재고를 줄이면서 마이너스 1%,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 0.5%, 그다음 순수출이 마이너스 1%. 그래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줄인 거 하고 그다음에 수입이 갑자기 증가한 것, 연방정부의 정부 지출을 줄인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고 미국의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여러분들 성장 기여도가 높다. 이제 앞으로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불리한 점도 많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여러분들 추계한 거에 따르게 되면은 미국의 수출과 관련된 1600만 개 정도의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이제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16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별로 없어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뭐 그냥 언론 통제하고 여러분들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여러분들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상무성 데이터나 노동부 여러분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공격을 받는 거죠.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미국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신문에 여러분들 한 경제신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부메랑 미국의 역성장 쇼크.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많이 주가가 떨어졌죠. 그다음 미국의 3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3%,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6%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인플레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들 악화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4월 민간 고용이 6만 2천 명 증가, 예상치 절반이니까 이제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히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이나 주식시장들이 다 많이 좀 빠졌죠. 빠졌고 이제 거기서 당장 나오는 것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경제신문의 주요 여러분들 미국 관련된 기사를 모아놓은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의 포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제 열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그런 중요한 그런 전쟁을 벌리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폐쇄 경제고 미국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정보를 유통 채널을 중국은 조절할 수 있지만 미국은 조절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의 주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뭐 서방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간에 참을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외세의 침략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전쟁을 미국이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애국주의로 여러분들 맞서 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안정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호재죠. 그래서 전쟁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래서 만만치 않은 그런 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역성장은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원인이야 어떻든지 간에 미국의 주식시장에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조금 더 치밀하신 분들은 이 현상이 뭐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순수출이 크게 여러분들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주가가.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인플레율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고 거는 물가지수도 전부가 다 이렇게 안정적인 겁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3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3%, 권은 물가지수가 2.6%, 2%대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적 여름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확실하게 이런 고용이 줄어들고 물가가 안정됐다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지? 그런데 뭐 미 연준의 파월 의장도 자기 체면이라든지 뭐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 연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 연준 의장 사이 이제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은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금리 인하를 선제적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겠습니까? 정치적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견고한 소비 지출의 조합은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는 경제가 양호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된 거죠.
선제적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투잡계 오래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관세 전쟁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금리 인하 이슈가 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주가가 여러분들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니까 마이너스 성장 그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시화되니까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금리 동결 확률이 5월 달 미 연준 이사회에서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 연준이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묶어 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관세가 여러분들 때리고 미중 사이에 이런 갈등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이나 기업이 불안한 거죠.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는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손해도 많고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달리해 가지고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외면했던 문제, 미국의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 문제, 재정 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무역구조의 개혁, 미국의 재정 적자의 개혁을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눈에 당장 보이는 효과니까 투자자들도 불만이고 소비자들도 불만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199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폭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적 상태를 드러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관세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일이 실시가 되고 난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온 거죠. 달러 가치가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에 20년 만기 미국 국채 인덱스는 좀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관세 발표 이후에 많이 내려온 상태죠. S&P 500은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 자료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네요.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발주받은 수출 오다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중국도. 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하던 그런 부분이죠. 이제 미국 대통령이 힘이 세죠.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취임 100일 만에 137건의 행정명령 이그젝티브 오더를 여러분들 그냥 발동을 시켰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맷집이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신문들이나 방송사들이 계속 두들기게 되면은 엄청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뭐 굉장히 이렇게 멘탈이 강한 것 같습니다. 멘탈이 초강력 멘탈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어제 올린 트루스 소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메시지입니다. Be patient. 인내합시다. 트럼프의 주식시장이 아니고 바이든의 주식시장입니다. 저는 1월 20일에 취임했습니다. 관세가 곧 여러분들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고 기업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황을 누리겠지만 우리는 바이든의 오버행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가 우리에게 나쁜 숫자를 남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호황이 시작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언론들이 여러분들 보도 제대로 안 할 테니까 그냥 국민들이 직접 여러분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뭐 다 나아질 거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내 정책에서 후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좀 자주 다루지 않습니까? 자주 다루는 이유는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세계 무역 질서나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전에 비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1,000억 달러 이상 정도를 미국의 정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가치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실용적인 가치 면에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면은 재미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나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는 겁니다.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분석하는 거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다루는 거죠. 한국의 답답한 면도 있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200억 달러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능합니까? 언론을 상대로 해서 200억 달러를 여러분들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2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특정 언론사는 CBS의 60분이라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상대로 해가지고 회사 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여러분들 200억 달러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미국은 또 바게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좀 깎고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앵게디 해나님께서 한국은 짜증이 나고 미국은 신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기사를 다루면 좀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넓으니까 옛날에 2020년도 10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룰 때 야 이게 나라가 진짜 여러분들 50개 나라를 다루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28조를 내라는 겁니다. 28조를. 엄청나지 않습니까? CBS 문 닫으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들 트위터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 세계 무슨 CBS나 뭐 여러분들 NBC나 CNBC나 팍스뉴스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 미국 관련된 기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그런 지적인 정도의 여러분들 논평을 그렇게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이익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논평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장문의 글을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장문의 그걸. 우리가 CBS 60분 프로그램 그리고 소유자인 파라마운트에 대항해 가지고 제기한 소송은 우리가 진짜 성자가 될 겁니다. 그들은 미국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 이미 대통령은 된 거고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대로 국민의 화합을 도모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무슨 생각하냐 무슨 이야기냐 뻔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억 달러 소송을 건 겁니다. 200억 달러 너희들 방송 왜곡했으니까 200억 달러 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죠. 60분 CBS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진정한 성자가 우리입니다. 그들은 정치 무대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 국민을 속였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는 사전투표 중이자 선거일 직전에 많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질문이 너무 나쁘고 무능해서 결국 많은 표를 잃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참담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CBS의 60분 뉴스의 여러분들 관계자들이 카말라의 무능한 답변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카말라 해리스의 전체 답변을 삭제하고 나중에 완전히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체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파라마운트사가 이름 소유한 CBS 60분 프로그램이 방송을 조작했다는 거죠. 뭐 사실 여부는 서로가 이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죠 강경하게 이름 대응하는 겁니다. 아까 몇 조입니까? 몇 조를 28조를 내라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60분 CBS의 60분 프로그램과 파라마운트 소유자들이 저지른 일은 방송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법 행위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불법적인 답변 작성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시행되던 중에 CBS가 민주당을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지지하니까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가지고 60분 방송을 진행하고 그게 시원찮은 답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답을 집어넣어가 방송을 한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내가 이겼으니까 그냥 용서할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거죠. CBS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측에 이 같은 소송이 근거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것도 이름도 고발의 대상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보거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야 어떻게 대통령이 돼 가지고 200억짜리 소송을 걸 수 있냐. 아니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 그냥 언론사하고 좀 잘 지내자고 서로 그냥 그냥 형님 아버지가 지내면 될 건데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 뻔때를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건 멘탈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00억 달러 소송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정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파라마운트 그룹이 큰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 합병에 미국의 연방 뭐 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안 보면은 그걸 오케이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60분 편집자들이 단순히 편집 실수를 한 게 아니고 특정 후보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돕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나 선거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전투적인 거죠. 이미 트럼프가 임명한 FCC 위원장 브래드 카는 CBS 60분 인터뷰에 대해서 뉴스 왜곡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고 CBS는 FCC 요청에 따라서 인터뷰의 전체 대본과 원본 영상을 제출했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에 대한 규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이 굉장히 여러분들 이 회사에게 중요한 것은 파라마운트사는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8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추진 중인데 이것은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뭐 승인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터프한 겁니다. 그래서 60분에 빌 오웬스 총괄 프로듀서는 회사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트럼프 측하고 이런 합의를 시도하니까 그게 불만을 느껴가지고 4월 달에 사임을 해버린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거네요. 파라마운트사가 합의를 고려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는 소송의 심각성을 과장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CBS의 사과, 편집 관행 변경 등을 추가 조건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언론사 측에서는 통상 관행상 시간 제약 때문에 인터뷰 전면을 내보낼 수 없고 인터뷰를 일동안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편집권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트럼프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방송사를 통해서 2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거죠. 놀라울 정도 여러분들 주류 언론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거짓말 뉴스라고 보니까 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유명 언론인하고 여러분들 인터뷰하면서 당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 사람이 멘탈이 얼마나 강하면은 현직 언론 여러분들 유명한 언론사에 사람을 앞서놓고 당신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엄청나게 터프한 거죠. 오늘 팍스뉴스를 보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박하게 테리 모렌이라는 그런 방송인에게 I don't trust you. 난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도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백악관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ABC 뉴스의 저널리스트인 테리 모란을 비판한다. 비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앉아가지고 멘탈이 슈퍼 울트라 멘탈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흥미롭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BC 저널리스트인 테리 모란에게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 외교정책에 관한 전투적인 인터뷰에서 ABC 뉴스의 저널리스트인 테리 모란을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추방에 대한 토론에서 테리 모란에게 그들은 당신에게 인생에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터뷰를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 대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신을 선택했지만 괜찮습니다. 테리 당신을 선택했지만 당신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질문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중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과 논란을 다룬 트럼프의 첫 100일에 대한 대화에서 대통령은 모란에게 여러 차례 조급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관계에 대해 압박을 받자 모란은 트럼프에게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는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저널리스트가 당신 푸틴 신뢰하냐 좀 무리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푸틴한테 이러면 푸틴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은 협상 중이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협상에서 카드를 뺏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까칠한 질문을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열받은 겁니다. 그다음 나오는 답 보시기 바랍니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아. I don't trust you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을 내가 믿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인터뷰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다음 가짜 질문을 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바로 앞에 딱 앉혀놓고 내가 당신 믿지 않는다. 당신 하는 이야기 전부 가짜지 않냐 이야기죠.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막 대놓고 MBC나 이런들 ABC 이런들 가장 톱 레벨의 저널리스트 불러놓고 당신들 가짜 뉴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참고로 ABC는 최악의 방송사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CBS는 여러분들 200억 달러짜리 이런 소송을 걸고 테리 모란이라는 ABC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저널리스트 대통령하고 여러분 인터뷰할 정도니까 가장 여러분들 대표 저널리스트겠죠. 그 사람한테 앞에 대놓고 낸 당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ABC가 최악의 방송사 가운데 하나고 내 솔직히 이야기할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찬양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대화 나누는 거 바로 얼굴 대놓고 보면 내가 당신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본인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까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리 모란 ABC 저널리스트에 직설적으로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I don't trust you라고 말하고 ABC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을 은폐하고 자신에게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두 사람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성과를 놓고 격렬히 논쟁했는데 트럼프는 테리 모란의 질문이 공격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게 숨기지 않는 자기 감정을. 트럼프가 ABC, NBC, CBS, CNN은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ABC를 최악의 방송사로 지목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실패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앞에 여러분들 아무리 뭡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표현이나 이런 것을 다듬을 건데 트럼프 대통령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참. 여기 몇 분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매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솔직한 겁니다. 난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기간의 언론관 반 MSM 내러티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또 내러티브란 용어가 나오네. MSM은 아마도 메인스트림 미디어라는 뜻입니다. 주류 언론 반주류 언론 내러티브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것을 보도한 팍스뉴스는 트럼프의 대립적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보수적 색채가 강한 독자들에게 언론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대단합니다. 뭐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개성이 강한 전투력이 강한 그리고 멘탈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대통령을 미국인들이 선택했고 뭐 지금 어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동아시아 원장 말씀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해소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 근데 그거는 뭐 보통 대중들이나 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절실한 일이 아니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러분 오늘 기술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마존 구글 뭐 적수가 없을 거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들 하면서도 참 이 기술 변화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이 참 엄청나게 변하구나. 쫓기는 자 사이에 그런 격렬한 그런 투쟁이 사업세계고 또 세상사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여러분도 지금 많이 느끼시죠. 방송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방송 콘텐츠 제작의 중심에 AI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일상생활에서 한 1년 전하고 지금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지식을 취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마치 전기처럼 수도처럼 그렇게 AI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광고 시장이나 온라인 시장에 절대적인 그런 아성을 구축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은 이런 세상이 올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AI가 여러분들 마치 수도꼭지처럼 바뀌어가니까 AI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검색과 동시에 쇼핑을 하는 겁니다. 검색과 동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혁신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하니까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추론 비용 AI 이런 모델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비용이 99.65% 이런 절감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100만 토큰의 소요 비용이 $20 2022년 11월에 2024년 10월에는 0.07달러로 내려앉은 거죠. 그건 이제 하드웨어 비용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AI 모델의 그런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거나 훈련 방법이 변경되겠지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비용이 100만 토큰당 $20에서 0.07달러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대중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2년 만에 AI 답변 비용이 99.65% 감소한 겁니다.
대중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챗GPT가 쇼핑 광고에 뛰어드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쇼핑 목록을 추천도 받을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원하는 것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상품을 소개해 줄 수 있으면은 고객의 구매로 이어지겠죠. 이용자가 챗GPT의 검색 기능을 눌러서 활성화한 뒤에 특정 제품을 검색하면은 제품의 특성과 가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보뿐만 아니고 소비자 평가를 담은 별점까지 알려주고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해 우측에 표시되는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런 전통적인 방법도 쓰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 구매하고 싶은 의류 같으면은 구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꼭 맞는 여러분 제품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온라인 업에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온라인 검색 시장의 무게추가 과거 포털 중심에서 구글 같은 키워드 중심에서 인공지능 챗봇 이동하는 가운데 신생 AI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과 광고 시장을 둘러싸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의 선전포고가 시작됐다. 20년 동안 인터넷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의 메타는 거의 여러분들 경쟁자가 없었죠. 온라인 시장과 광고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생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정보 유통 채널이 바뀌게 되면 부가 재편되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유통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채널이 바뀌게 되면 그 채널이 변화함과 동시에 부가 재편이 되는 거죠. 부가. 새로운 부도 생기고 있던 부가 이런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정보 유통 채널이 키워드 검색에서 AI 검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파생되는 그런 분야에서 부가 재편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키워드 검색에서 AI 검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자 독식 구조로 가는 거죠. AI 진영하고 플랫폼 진영이 붙는데 이 AI 진영에서도 특히 X 같은 경우도 오픈 온라인 쇼핑 시장을 앞으로 진출하겠죠. 오픈 AI 퍼플렉시티 외에 여러분들 글록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이런 빠른 속도로 맞춤형 쇼핑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로라 이런 특파원이 재미난 사례를 들었네요. 챗GPT에게 본인이 직접 입력해 본 모양입니다. 2000년대 스타일 찢어진 청바지를 사고 싶은데 가격은 $40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키니진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추천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 광고 시장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겠구나. 맞춤형 광고 시장까지. 그죠? 그래서 이 참 절대적인 아성을 구축하고 있던 회사들이 이렇게 구글인데 구글이 이제 많이 조정이 됐죠. 그죠? 가격이. 아마존
구글하고 이러면 아마존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